혹시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누군가 불러주던 자장가, 따뜻했던 품,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모든 것. 27살 에밀리는 캐나다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와 단둘이. 하지만 아버지의 임종 직전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넌 내 딸이 아니야. 21년 전 한국의 거리에서 내가 너를 데려왔어. 낡은 하모니카 하나와 이지은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 에밀리. 6개월째 부모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던 그때 운명처럼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왜 에밀리는 로렐라이에 애착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21년의 기다림, 하모니카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밴쿠버 종합병원 407호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병실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철수의 깡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든든했던 아버지의 손이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에밀리야. 철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에밀리는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였는데요. 아빠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순간 에밀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의 떨리는 손이 에밀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에밀리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어요. 마치 21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처럼. 너를 처음 만난 건 21년 전 겨울이었어. 한국의 어느 작은 골목길에서였지. 에밀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넌 혼자 울고 있었어. 겨우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손에는 작은 하모니카를 꼭 쥐고 있었고, 아빠 무슨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가 너무 예뻤어. 그리고 너무 잘 따랐어. 아저씨, 저 엄마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때 넌 계속 지은이라고 중얼거렸어.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은이. 그게 제 이름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래. 이지은. 그게 너의 진짜 이름이었어.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더 크게 들려왔어요. 에밀리는 27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는 살아계실 거야. 분명히 널 찾고 있을 거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난 너무 외로웠어. 아내도 잃고 아이도 없었고, 넌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지. 너의 진짜 가족을 빼앗은 거였어.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1년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지금 느끼는 배신감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미워해도 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철수가 에밀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너를 내 딸처럼. 아니, 내 진짜 딸로 사랑했어. 아빠, 한국에 가. 꼭 가서 진짜 가족을 찾아.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철수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에밀리가 서랍을 열자 낡은 하모니카 하나가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늘 갖고 놀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이 하모니카가 단서가 될 거야. 넌 늘 이걸로 같은 노래를 불렀어. 로렐라이. 독일 민요였지. 에밀리는 하모니카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할 수 없어요. 에밀리야,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셨잖아요. 학교 행사 때마다 맨 앞줄에서 사진 찍어주셨고요. 이제는 에밀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어. 널 잃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더는 거짓말하고 살게 할 수 없어. 철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꼭 찾아. 너의 진짜 엄마 아빠를. 그들도 분명 널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네, 아빠. 꼭 찾을게요.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해. 에밀리야. 아니, 지은아. 그것이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나 무거웠죠.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로렐라이를 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이 노래만 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것은 자신의 진짜 엄마가 불러준 자장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입에서 낯선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이지은.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니. 창밖으로 밴쿠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딘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는 자신을 21년째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과연 그들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 이제 갈게요. 제 진짜 가족을 찾으러요. 빈 거실에 에밀리의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모니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어요. 이 작은 악기가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로 이끌어줄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21년 만의 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에밀리는 거대한 입국장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낯설고 어지러웠어요. 캐나다에서는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가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온통 한국어로 가득한 공간은 처음이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하모니카가 들려 있었어요. 택시 타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한국어에 에밀리는 움찔했습니다. 중년의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 네. 강남 가려고요. 더듬거리는 한국어였지만 다행히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택시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월의 서울은 춥고 회색빛이었습니다. 숙소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에어비앤비로 한 달 예약을 해두었죠. 좁은 방 안에 캐리어를 풀면서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가족을 찾고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유창하지 못한 한국어로 말하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실종 신고를 하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제가 21년 전에 실종됐었어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21년 전이면 2004년이네요. 이름이 이지은이라고요? 생년월일은 아세요? 아니요. 그냥 그때 6살이었다고만 들었어요. 한참을 검색하던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하는 기록이 너무 많네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신가요? 실종 장소나 부모님 성함이라도. 에밀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가 가진 단서는 오직 이지은이라는 이름과 하모니카 뿐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에밀리는 거리에 서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21년 전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어요.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에는 실종자 찾기 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저녁에는 SNS로 수소문을 했죠. 27년 전 실종된 이지은을 찾습니다. 당시 6세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게시글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해당 사항 없음.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생계를 위해 영어 강사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죄송하지만 비자 종류가 경력이 좀 더 있으셨으면.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요. 면접 때마다 돌아오는 거절의 말들. 에밀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영어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급하게 선생님이 필요해서요. 네, 물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에밀리는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로렐라이의 선율이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어요.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불 때만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에밀리는 하모니카를 가슴에 품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벽만이 그녀의 말을 되돌려줄 뿐이었어요.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에밀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볼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포기하게 될 것 같아. 학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에밀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저 못 찾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적어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학원에 도착한 에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드모닝, 에브리원.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집에 돌아가서는 혼자 하모니카를 불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학원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학생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비가 내리는 어느 월요일 오후 민준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어 회화 수업 등록하려고 왔는데요. 에밀리는 그를 보며 평소처럼 업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담당 강사 에밀리예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대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음악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음악을 하시는 집안에서 자랐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일부러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은 취미로만 즐기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 영어 실력이 꽤 좋으시네요. 첫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수줍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토익 점수는 높은데 회화가 약해서요. 그럼 프리토킹 위주로 수업할게요. 어떤 주제를 좋아하세요? 음악이요. 음악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말하는 학생을 만났거든요. 저도 음악 좋아해요. 다음 수업은 음악을 주제로 해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주는 이제 에밀리의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 수업을 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죠. 뮤직 커넥츠 하츠 어크로스 컬처즈. 에밀리가 칠판에 쓰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문화를 넘어 마음을 연결해줘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음악 덕분에 위로받고 있거든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선생님? 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어요. 저는 하모니카를 연주해요. 어릴 때부터 늘 갖고 다녔죠. 우와, 연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하모니카를 입에 댔어요. 짧은 멜로디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로렐라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대박! 선생님, 진짜 잘하시네요. 학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특히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음악 전공하셨어요? 음악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캐나다에서요. 민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은 에밀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에밀리는 잠시 놀랐지만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 부모님이 음악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출신이시고 지금은 음악학원을 운영하세요. 어머니는 성악가셨고요. 독일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에밀리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과 음악 이야기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어머니가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서. 에밀리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초대였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에밀리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음악을 하는 가정이라면 혹시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감사히 가볼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에밀리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집에서 옷을 고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결국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하모니카도 가방에 넣었어요. 왠지 모르게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 앞에서 에밀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선생님, 여기에요. 민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에밀리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거지? 딩동.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 영어 선생님이시죠?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를 보는 순간 멈칫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느낌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거든요. 어머나.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셨죠? 에밀리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뛰었어요. 이 느낌은 뭐지? 왜 이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지? 현관에서 아버지도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족 사진들 사이에 묘하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앉으세요. 소연이 안내하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에밀리는 계속 그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엔 누구 사진이 있었을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이 집 안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민준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기는 그냥 창고예요. 하지만 문 손잡이에 먼지가 없는 걸 보니 자주 드나드는 방 같았어요. 에밀리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모두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국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에밀리가 감탄하자 소연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으세요? 네, 한국 아버지께서 키워주셔서 한국 문화를 조금 알아요. 순간 소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국 아버지요? 네, 양아버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에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마음껏 드셔도 돼요. 식사 시간 내내 소연은 에밀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젓가락질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커피를 내오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씨, 민준이가 말하기로는 하모니카를 연주하신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늘 연주했어요. 에밀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에밀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내내 느꼈던 묘한 끌림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한 연주를 즐겨요. 아버지가 벽에 걸린 클래식 기타를 내렸습니다. 오늘 같이 특별한 날엔 더욱 그렇죠. 에밀리 씨도 함께 해주실래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에밀리가 망설이자 민준이 격려했어요. 선생님, 학원에서 연주하신 거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께도 들려드리면 어때요? 소연이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볍게 스치자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먼저 제가 시작할게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였습니다. 꿈꾸는 듯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에밀리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다음은 아버지의 차례였어요.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부드럽고 낭만적인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베 마리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죠.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 씨, 이제 들려주실래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는 천천히 가방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하모니카. 그것을 본 순간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모니카, 설마 21년 전 딸의 6번째 생일에 사준 하모니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 똑같았어요. 모서리의 작은 흠집까지도. 이 하모니카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에밀리가 하모니카를 입술에 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소연의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로렐라이. 21년 전 매일 밤 딸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연주 스타일이었어요. 숨쉬는 타이밍, 음을 끄는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21년 전 자신이 가르쳐준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일 거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민준과 아버지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소연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에밀리는 연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로렐라이를 연주할 때면 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마지막 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그 곡을 어떻게... 에밀리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 곡을 자주 연주해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선율을 들으면 왠지 따뜻한 기억이 떠올라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에밀리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더 어릴 때 기억이 있으세요? 에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6살 때 실종됐다가 입양된 아이예요. 민준과 아버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연의 몸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셨어요. 21년 전 한국의 거리에서 저를 발견하셨다고. 그때 제가 지은이라고 중얼거렸다고. 지은이. 소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6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에밀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의 하모니카를 가리켰습니다. 그 하모니카, 뒤쪽을 한번 보세요. 에밀리가 하모니카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작고 희미한 각인이 있었어요. 나비 모양의 작은 마크. 21년 전.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딸을 잃었어요. 6살 생일에 하모니카를 선물했는데 나비를 좋아해서 특별히 각인을 넣어줬죠. 에밀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지은이었어요.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설마... 소연이 에밀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21년 동안 꿈속에서만 만났던 그 얼굴. 자라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밤 로렐라이를 불러줬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장가였지. 하모니카로 따라 불면서 잠들곤 했어.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이 노래. 엄마.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소연이 에밀리를 끌어안았어요. 21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지은이. 정말 내가 맞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민준과 아버지도 눈물을 훔쳤어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에밀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로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기도했어. 내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랐어. 에밀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늘 무언가를 그리워했어요.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민준이 다가와 에밀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진짜 내 누나였구나. 그 순간 에밀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찾던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따뜻한 품, 이 사랑, 이 연결감.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아요. 에밀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딸을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그래, 이제 집에 온 거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1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포옹이 풀린 후에도 소연은 에밀리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저 방으로 가자.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민준이 창고라고 했던 그 방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에밀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 모든 것이 21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 가득했고요. 너의 방이야. 소연이 속삭였습니다. 21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내가 돌아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에밀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도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가족 그림. 이걸 다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럼 내 흔적이 있는 건 하나도 버릴 수 없었어. 소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머리핀, 작은 반지, 그리고 이것 봐. 너의 첫 번째 유치. 에밀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저를 기다리셨구나. 매일 밤 여기 와서 기도했어. 제발 우리 지은이를 돌려달라고. 민준과 아버지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여기서 오셨어요. 특히 누나 생일 때는. 소연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4월 15일. 너의 생일이야. 에밀리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4월 15일이요? 저는 지금까지 5월 20일이 제 생일인 줄 알았는데. 양아버지 분이 임의로 정하신 거겠지. 소연이 에밀리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생일을 찾은 거야. 거실로 돌아온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에밀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이건 내 돌잔치 때야. 이건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이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생일. 하모니카를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하모니카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사진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요. 케이크에 촛불이 있었고,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래, 로렐라이를 불러줬지. 내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종이 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았고 무서웠고 놀이공원이었어. 소연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에버랜드에 갔었어. 잠깐 손을 놓은 사이에, 그 몇 초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죄책감이 가득한 소연의 목소리. 21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순간이었죠.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에밀리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민준이 밝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요. 기적처럼. 맞아.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면 뭐겠니? 아버지가 에밀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어요. 내가 민준의 영어 선생님이 되고 민준이 너를 집으로 데려오고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거야. 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녀는 서둘러 어디론가 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작은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제 다시 내 거야. 소연이 팔찌를 에밀리의 손목에 채워주었어요. 놀랍게도 딱 맞았습니다. 엄마. 에밀리가 다시 한번 소연을 꼭 안았어요. 2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늘 무언가를 그리워했어요. 나도 그랬어. 매 순간 내 생각뿐이었어. 민준이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요. 21년 만에 가족 사진. 네 사람이 모여섰습니다. 에밀리를 중심으로 소연과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 찰칵. 하나 더. 이번엔 하모니카 들고. 에밀리가 하모니카를 들었어요. 21년 전 이 하모니카를 선물 받았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찰칵. 완벽해요. 민준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소연이 에밀리의 손을 놓지 않으며 말했어요. 내 방이 있잖아. 에밀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7살인걸요. 그 작은 침대에. 그럼 내 옆에서 자. 오늘만이라도. 소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잠자리에 누운 두 사람. 소연이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렐라이. 21년 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에밀리가 눈을 감았어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이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사랑. 엄마.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양아버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분도 잘못한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 딸처럼. 아니, 진짜 딸로 키워주셨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맨 앞줄에서 사진 찍어주시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시고,
대학 등록금도 혼자 다 마련하셨어요. 한 번도 저를 버거워하신 적이 없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21년을. 알아요, 엄마. 얼마나 아프셨을지 알아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자랐고, 교육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어요. 에밀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거리에서 더 나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소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무 착해, 우리 지은이.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그분도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잃고 혼자였대요. 소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용서, 쉽지 않겠지만 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지. 정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소연이 에밀리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겠구나. 우리 지은이를 지켜줘서. 엄마.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야, 지은아. 네, 엄마. 이제 영원히 저의 집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21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빛이었어요. 에밀리는 하모니카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로렐라이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의 노래였으니까요.